이게 바닥에서부터 사이클 진행도거든요. 요게 지지난 사이클이고 요게 지난 사이클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의 평균이에요. 지금 평균보다도 오히려 위지. 그렇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평균은 한 여길 거 아니야. 평균보다 지금 위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사이클 진행도예요. 그럼 만약 이대로 침체가 온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늘 같은 수준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 지난 사이클도 보세요. 과거 두 개 사이클보다 훨씬 앞서갔죠. 그러다가 결국 침체 맞고 과거 두 개 사이클보다 훨씬 뒤처졌잖아요. 앞서거니 뒤처지거니 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겁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그럼 이번 사이클은 보세요. 이번 사이클을 한때 앞서갔죠. 그러니까 뒤처졌죠. 그러다가 쭉 올라서 ETF 때문에 미친 듯이 오르면서 한때 앞서갔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뒤처질 수도 있는 거지. 이 사이클처럼. 하지만 그냥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과거 사이클들의 평균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지난 사이클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이클을 완수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시점부터 몇 배가 올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부터 몇 배가 올랐냐면은 지난 사이클은 요 시점부터 8배가 올랐고요. 지지난 사이클은 요 시점부터 30배가 올랐습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로그 차트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고 선형 차트로 하면은 비트코인 사이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걸 포물선 상승이라고 하죠?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서 이 이후에 2차 사이클은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요. 지금 요 지점 여기서부터 30배가 올랐고 지난 사이클은 요 지점 여기서부터 8배가 올랐어요. 그게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이클 지금 평균치를 가고 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는 어떤 추측도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만 얘기하면은 이게 사이클이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났어도 결국 사이클은 끝까지 갔고 지금 우리는 과거 사이클들의 평균에 있고 이 지점에서부터 2차 사이클은 30배 올랐고 3차 사이클은 8배 올랐어요. 그게 그냥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슈퍼 사이클의 요 요소가 지금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반감기 효과. 지금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여기 책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공급량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이 어딘가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책 보신 분들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반감기 이후 6개월 뒤부터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고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적어놨잖아요. 네, 지금 승우짱님이랑 임팩트님 정답인데 그게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 다가오고 있는 증거가 이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시레이트의 30일 이동평균과 60일 이동평균을 동시에 나타내는 해시 리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30일 이동평균이 60일 이동평균을 위로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채굴자 매도가 끝난 지점을 알리는 채굴자 항목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그게 최근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0일 이동평균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수익성 없는 채굴자들이 다 항복하고 팔고 떠나고 이제는 수익성 있는 채굴자들만 남아서 다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시레이트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그거는 채굴자 매도가 항복이 끝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공급 충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 충격, ETF 이것도 제가 시황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죠.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뭐 다 잊혀지는 분위기지만 중개인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추천하는 거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 엄청나게 많은 자산 운용 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들한테 추천한다니까요. 실제로 어제 나온 뉴스에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우선 추천한다고 했어요. 150만 달러 이상을 가진 모건 스탠리가 굴리는 자산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이거에 1%만 들어와도요. 1%만 들어와도 150억 달러예요. 150억 달러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1월부터 지금까지 순유입된 자금이 170억 달러 정도예요. 한 175억 달러 정도?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된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의 1%만 들어와도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거 이제부터 허용한다니까요? 추천한다고 1% 안 들어오겠냐고.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1%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진짜죠. 블랙록이 이르면 연말부터 이게 진짜예요.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합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란 거는 이 펀드 매니저나 재정 고문들이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표준이에요. 표준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거기에 비트코인 ETF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블랙록 고객들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얼마? 10조 달러. 10조 달러. 모건 스탠리 7배예요. 이거 1%면 얼마? 1천억 달러예요. 1천억. 1천억 달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왔던 순유입량의 6배입니다. 6배.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7만 달러 보냈던 그 ETF 순유입량의 6배라고 1%만 들어와도. 근데 이러면 연말부터 표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 들어간다니까? 얘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델리티부터 해서 다 줄 서 있어요. 그거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부터 와이어하우스 대형 기관이죠.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 굴리는 대형 기관들의 표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돈들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ETF는 완전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느냐? 이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실사를 거쳐서 투자위원회를 통과해서 고객들에게 통보하기까지 대형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12에서 18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통과됐죠? 올해 1월이잖아.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른 애들은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지.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이 발빠른 애들은 이미 통과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블랙록은 12에서 18개월 걸리니까 이르면 연말. 그렇잖아요. 12에서 18이니까 빠르면 12개월이잖아. 그래서 이르면 연말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 피델리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내년 초면 다 들어간다니까요. 얘네 들어가면은 얘네가 가진 총 자산이 얼마냐면 대략 30조 달러예요. 그거의 1%면 얼마야? 3천억 달러. 3천억.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순유입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된 금액의 20배가 좀 안 되는 한 16, 17배가 이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 엄청나게 들어올 때 비트코인 가격 폭등시켰죠? 이거는 애들 장난이다. 이거는 애들 장난이다. 근데 그게 올 4분기부터 이르면 블랙록이 이르면 연말이라고 했으니까 올 4분기부터 이제 진짜 본격. 지금까지는 애들 장난이었고 예고편이었고 이제 진짜 큰 형님들 들어오세요. 지금은 밑에 이제 조물애기들 들어가서 미리 상황 살피고 있었던 거고, 형님들은 이제부터 들어오세요. 그게 4분기부터 대략.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거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들어오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하게 흡수하는 자산이죠?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이제 9월부터 시작되잖아. 이거를 비트코인은 그 어느 자산보다도 더 강력하게 흡수한다니까? 그런데 경기 침체면은 금리 인하 더 강력하게 올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다 살아있다니까요? 슈퍼사이클의 기본 구성 요소? 하나도 죽은 거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폭등장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금리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더 강력한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비트코인은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유동성과 절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률 변화도고요. 이게 M2 머니 서플라이, 통화 공급량의 변화도예요.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죠. 왜? 비트코인은 유동성 스폰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유동성이 풀릴 때는 걔를 흡수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가 유동성이 고갈될 때는 그 머금었던 거를 다시 배출하면서 가격이 내려가죠. 유동성과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계를 가진다. 주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유동성과 엄청나게 높은 관계성을 가진다. 여기서도 증명되죠. 통화량 증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이 통화량이 지금 아직 미국이 경기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얼마 전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금리 인하 시작되죠? 그럼 이제부터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과거 봐봐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최고치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금리 인하 시작돼요. 경기 침체 오면은 더 빠르게 금리 인하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니까. 이 그림에 그냥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거는 뭐 거의 뭐 애들 장난 수준이지. 이 그림을 주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세요 했을 때 못 맞추면 바보죠 이거는. 그리고 미국만 금리 인하하나? 아니요. 중국도 이제 유동성 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유동성 사이클이죠. 유동성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이 이제 시작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제 여기에요. 이제 여기. 유동성 이제부터 상승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예요. 미국 금리 인하 아직도 안 했죠. 이제부터죠. 그러니까 유동성 사이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슈퍼사이클의 요소는 하나도 죽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흐름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는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은 아직 시가총액이 낮고 황금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경기 침체 발생 당시에는 금도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더 떨어져요. 주식보다도 더 떨어져요. 지난 사이클에 이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어제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 뭐 몇 개월 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후라고 할게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흡수하는 역할을 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한다. 왜냐면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 같은 물이라도 훨씬 작은 스폰지니까 더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어느 자산보다도 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결국은 사이클을 완수해낸다. 그 역사가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요. 추측이 아니고 그 역사가 이미 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보았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지금까지도 같은 수준을 가고 있고 그렇다면 같은 일이 지난 사이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난 사이클의 유일한 경기 침체 역사죠. 지난 사이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의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다. 거기다 유동성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유동성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콩이사랑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 예측에. 그리고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뀌지 않을 저의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과거 역사를 모두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사이클이 안 돌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당연히 말씀드리겠죠. 인정하고 이번에 사이클이 실패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됐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하지만 저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완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해요. 물론 제가 100% 확신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100% 확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믿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저의 예측의 전부입니다.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이게 막 현기증 나잖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막 현기증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내리죠. 현기증 나잖아요. 이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고 멀리서 보면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월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멀리서 한번 보죠. 가까이서 보지 말고 이겁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지점이 여기예요. 지난 사이클 경기 침체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들이대고 보니까 현기증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사이클이 돌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1번 케이스 있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이클이 안 온다면 그 다음에 사이클이 깨진 게 확실해진다면 그때는 저도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100% 믿고 있고 저 자신도 가장 크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할 때 지금 신뢰도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러라고 해서 멱함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우리가 예측하는 추세 예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고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의견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이 파워러 법칙입니다. 멱함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제가 이거 여러 번 그 번역 영상 요즘은 더빙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거기서 봐도 멀리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점 여기에요. 지금 막 미친 듯이 내리고 막 세상 끝난 것 같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죠? 이거예요, 이거. 심지어 지금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가격입니다. 초록색 줄이 적정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게 초록색 줄이 가치라고 한다면 이 올라가는 이 가격이 뭐죠? 산책하는 주인과 개. 적정 가격이 바로 이 초록색 줄이고 이 노란색 가격이 강아지예요.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강아지는 가격은 적정 가격을 적정 가치를 가끔은 앞서가고 가끔은 뒤처지고 가끔은 앞서가고 가끔은 뒤처지고 가끔 앞서갔다가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다시 앞서가는 때가 오겠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가장 앞서간 가격은 200만 달러입니다. 2029년이 다음 사이클 끝인데 2029년 다음 사이클 끝에서는 가장 앞서간 가격이 140만 달러. 모르겠어요. 저는 2029년에 정말로 100만 달러를 갈지 안 갈지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가격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확신이에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100만 달러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2029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지금 5만 달러라는 가격은요. 아마 진짜 어이없는 가격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과거의 가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800달러, 500달러, 400달러잖아요. 이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할 거다 하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손절할 거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이클 투자를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를 보세요. 그 다음에 멀리서 보세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멀리에 있는 상황을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전반적인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을 다 경험해보면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도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익숙함, 그 다음에 이해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경험 이런 거를 쌓아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